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광입니다. 이태광 교수가 무슨 과 교수죠? 저는 학부인데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입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면 네. 영어학과 아니에요? 원래는 영어학과였는데 역시 네. 확대 개편을 했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우리 강유정 교수는 무슨 과? 네, 저도 한영문화 컨텐츠학과 교수로 지금 있고요. 네. 원래는 국어국문학과로 음. 제가 입사 당시에 옛날엔 네. 국어국문학과, 뭐 영문학과, 영어학과 이렇게 네. 부르면 되는데 요즘은 네. 전부 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컨텐츠 이런 말을 꼭 써야만 되는 식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네. 실제로 그 입시 결과라고 하죠. 입시 네. 결과가 또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경쟁률도 학과 또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특히 이제 10대들이 컨텐츠라는 말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네. 거는 알 수 있죠. 네. 네. 사실 뿌리는 다 같은 건데. 그죠? 인문학이죠. 인문학. 인문학인데 약간 좀 이제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네. 과거 같으면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면 오늘 이제 그 문제예요. 근데 문송합니다란 말 있죠. 네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정도까지만 알았는데 요즘 대학가에 문과를 조롱하는 현수막이 붙었대요. 그렇죠. 어떻게 그 누가 붙인 거예요? 모 대학에서 뭐 장난삼아 붙였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그래서 사실 철거를 했는데 당연히 철거해야죠.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농담 삼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암암리에 인터넷에 보시면은 예. 이런 문송합니다를 가지고 조롱조나 그런 혐오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죠. 있죠. 네. 사실 이게 취업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취업률에서 100% 문송합니다는 취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지 뭐 문과 공부를 잘 몰라서 아니면 문과생인데 인문학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풍토 자체가 취업률이 이제 대학 평가 기준이 많이 되고 네.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 좀 이런 현상까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그 수다 떨어볼 주제는 취업률, 문과, 인문학, 뭐 위기 뭐 이런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를 선택한 예비 고3 학생이 54.4%이고 그렇죠. 요즘 이른바 강유정 교수 아까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각종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분야에서도 콘텐츠가 이제 두드러지는 그렇죠. 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문학을 다시 공부하고 책을 읽고 문과를 선택하고 이런 게 많아지고 있다는 신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요, 이공계도 지금 위기죠. 이공계도 위기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이공계 학과들이 지금 거의 다 응용학과로 다 바꾸고 있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또 소프트웨어 학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예, 이름을 예. 바꿔서 과거에 뭐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부르던 것들이 소프트웨어 학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소프트웨어 학과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콘텐츠 학과죠. 그러니까 공대생에게 콘텐츠를 가르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른바 그 협업 과정들을 만들었고 거기서 문이과 예, 협업 학과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과, 그게 이과가 문과, 함께. 협업입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이 코딩을 배우는 것과 함께 공대생들도 사실 문화 콘텐츠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연계 전공이다 이런 것들에서 그렇죠. 문과생들은 이제 기본 교양에 아마 깜짝 놀라실 때 요즘에는 스크래치니 이런 것들을 우리 교양 영어, 교양 국어 듣듯이 이수해야만 또 이렇게 필수로 그렇죠. 넘어가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라던가 뭔가 인문학적 지식이 양쪽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일단 마련이 예.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문과, 이과 구분하는 거 없애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사실 문과일과를 나눈 게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는데요. 사실은 그런가요? 사실 이제 이게 일본의 그죠? 음. 일본의 어떤 그런 교양주의적 풍토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일제시대부터 생긴 것이고 근대 네. 교육이 도입되면서 네. 일본도 지금 사실 없애는 추세예요. 그러니까요. 교양 교육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잘 보시면은 동경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문과라는 그 개념의 그런 단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 가장 큰 거는 제가 또 교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교수님들이 약간 바꾸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 학과가 사라지고 뭐 통폐합되고 그러면 우선 자기 교수 자리가 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우선 부분에서 자기도 민감하신 새로운 부분. 공부를 많이 해야만 민감하신 되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 예. 시간이 약이겠죠. 그 칸막이 벽 자꾸 치는 게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예. 일단 최소한 문과 공부는요 한 20년은 해야 되거든요. 그죠? 20년 정도를 하고 오셔가지고 교수가 되시면 사실 그 20년 전에 공부하는 건 지금 거의 쓸모가 없는 학문인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아주 실용 학문이 아니고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발빠른 그런 변화를 모색하시는 분이 아니고는 네. 힘들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제 대세는 시대적 대세는 IT 그것에 기반을 둔 각종의 뉴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산업. 그렇죠. 그 콘텐츠 산업에는 기본적으로 창조력과 네. 철학적 깊이와 이것이 있어야 하니까 역시 또다시 인문학. 네. 이게 함께 가는 이거죠. 그렇죠. 그 사실 최근에 가장 인문학이 주목받은 건 좀 아이러니하게도 BTS 때문이었어요. 특히 10대들에게. 근데 원래 BTS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잖아요. 이제 그들의 뮤직비디오들을 제가 뭐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컬럼도 한번 썼었는데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세계들의 앨범을 보자면 가령 이런 겁니다. 데미안의 새는 나를 깨고 나온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구절에서 윙즈라는 앨범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아하는 팬들이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날개가 아니라 알을 깨는 새고 그건 데미안이다. 데미안 읽기가 열풍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제목이 페르조나인데요. 페르조나 바로 융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융을 알아야 우리가 BTS 오빠들의 독일 BTS들의 심리학자 융. 맞습니다. 네. 어이구. 페르조나라는 용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쉬운 그 어렵다. 심리학 것부터 네. 공부하기 시작하고. 근데 의외로 이런 마케팅이 좀 인문학에 좀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가령 뮤직비디오 안에 그 참조 사항이 됐던 1950년대 뮤지컬 영화를 다시 본다라던가 사실 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의 역사가 인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또 그런 팬덤이 또 인문학에 대한 자극이 되고 있는 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거는 근데 꼭 BTS라서가 아니라 뭐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네. 사실 인기끄는 연예인이 뭐 무슨 책을 좋아한다더라, 무슨 노래 좋아한다더라 그러면 많이 팔리고 이런 일들은 그동안 쭉 있어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미 많이 이제 우리가 확인해 왔죠. 스티브 예. 잡스나 이른바 이제 벤처 기업에 성공한 그런 많은 기업가들이 자기를 만들어준 것이 독서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당연히 독서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엔 자기 개발서나 이런 책을 읽다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 중에 자기계발서 읽다 보면 결국 자기계발서의 결론은 어려운 책을 읽어라라는 것이죠. 이런 책을 읽지 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독서와 관련된 그런 열풍들은 이미 있었고 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유튜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들이 성장하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유튜브는 지금 기존에 있던 소셜 미디어 환경을 완전히 바꾸면서 크리에이터로서 자기를 정립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렇죠. 새로운 인식을 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연예인이 되는. 예. 근데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뭔가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나와서 그 TV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정보를 주는 채널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문학에 대한 요구들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젊은 층일수록 정보를 찾는 것을 글자, 활자가 아니라 영상을 통해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책은 또 안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키워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키워드를 어느 창에 입력하느냐가 사실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문자로 정보가 지식화된 곳을 찾았다면 지금 이제 시각화된 어떤 영상과 이미지로 그렇죠.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인문학자로서 어떤 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인문적인 지식을 너무 소비하고 어떤 키워드 위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어디서 정말 필요 없으니까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재미있어서라도 접근하는 중에 저는 약간의 낚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여기에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종의 키워드 인문학 안에서도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했던 서점을 헤매면서 책을 샀던 것과 달리 유튜브를 헤매면서 인문학적인 지식을 접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다 얻을 수는 없고. 근데 저는 그 창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폐쇄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키워드 쳐서 영상을 통해 먼저 접하지만 결국은 더 네. 가다 보면 책을 보게 되더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출판도 지금 상당히 이런 미디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더딥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있는 한국 책들이 너무 TMI라는 거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포메이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나눠서 어떻게 출판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외국 출판사 같은 게 이미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많이 알려진 그 제독 한인 철학자가 있죠. 한병철 철학자 같은 경우도 이 한병철 선생 책들도 보면 전부 다 80쪽, 90쪽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영어 원래 독일어로 쓰여진 책들인데 예, 예. 사실 손바닥만 책이에요. 가서 직접 이제 독일어 책을 보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하철 같은 데 볼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책들이고 또 그 책을 보고 방송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죠. 그게 네. 전부 다 또 영어로 다 번역되어 가지고 예, 예. 역시 또 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예. 단순하게 이런 변화들은 우리나라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좀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만화책으로도 그렇죠. 이미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만화가 만화책으로 나왔죠. 된 부분들 많고요. 뭐 최근에 뭐 한국에도 출판된 아무튼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짧고 얇은 책들이라 소위 말하는 핸디한, 손에 잘 잡혀서 가방에도 잘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경쟁을 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이제 겉모습도 닮아가곤 있는데요. 이렇게 경량화됐다라는 것에 때문에 무조건 예전보다 지식의 깊이가 얕아졌다? 알겠습니다. 말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이 문송합니다와 BTS 인문학 사이거든요. 이게 참 이 제목은 그렇답니다. 근데 한마디로 컨텐츠 시대 새로운 인문학적 접근 그렇죠. 또 그런 대중들 특히 그런 청년 세대에 어울리기 위해서 인문학도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변화해야 한다. 네. 그거로군요. 지금 네. 청취자들의 이미지에 남아있는 그런 인문학은 사실 10년 고리탑은 뒤면 두꺼운 책 이런 거 아니다. 없어질지도 아하. 모르죠. 네. 하지만 새로운 인문학이 다가오겠죠. 팬시한 인문학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팬시한 인문학. 네. 안 어울리지만요. 네.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네. 마지막 한마디 할래요? 인문학은 사실 인간의 서사, 인간의 어떤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물론이죠. 거죠. 모양을 바꿔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송합니다 이런 것도 일시적 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죠. 네. 네, 경희대학교 이태관 교수,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